이번 시간 단위 관성 정수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단위 관성 정수를 이해하려면 저희 운동 에너지 그리고 등속력 원운동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KE 키네틱 에너지라는 게 왜 분자에 쓰였는지에 대해서 잘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왜 우리가 단위 관성 정수라고 하는 친구가 키네틱 에너지를 발전기의 전격 용량 메가볼트 암페어 이렇게 나눈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 분자에 키네틱 에너지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아셔야 될 필요가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번 시간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등속력 운동이랑 등속도 운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 운동을 할 때 과연 등속력이 엄밀하게 맞는 것인지 등속도가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위 관성 정수에 대해 한번 적용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저희 처음에 정지 상태였을 때는 힘이 제로인 상태죠. 그쵸? 하지만 힘이 점점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F는 ma에서 물체의 질량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가속도가 증가해야 우리 속도가 당연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쵸? 속도가 변화한다라는 건 뭡니까? 속도는 뭐를 갖죠? 크기와 방향을 갖죠. 여기서 속도가 커진다라는 건 크기가 변한다라는 거죠. 그쵸? 그 말은 즉슨 기동 초기에서부터 어떠한 힘이 일정 상태까지 왔을 때 우리는 속도의 크기가 점점 증가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요 점이죠, 요 점. 그렇죠. 여기를 우리 x1이라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때 이 면적을 보시게 되면 요 면적 보이시죠? 이 면적을 보시면 여기에 존재하는 f의 힘과 보이시죠? x1을 곱해서 절반으로 나눈 거죠. 그러면 요 면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f의 단위는 뭡니까? 뉴턴이죠. 그렇죠? x의 단위는 거리죠. 그쵸? 거리다. 뉴턴에다가 거리 미터를 곱하게 되면 줄 단위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2분의 1을 나눴다라는 거죠. 이 말의 말뜻이 뭡니까? 내가 어떠한 일정한 힘이 될 때까지 보유한 에너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쵸? 그 말은 즉슨 우리 발전기로 바꿔서 생각해보면 기동 시부터 전격 속도로 회전할 때까지 보유하는 에너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잘 살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뜻이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저희 단위 관성정수 H 있죠? 여기에 분자의 키네틱 에너지가 들어가는 이유가 우리 기동 시부터 전격 속도로 회전할 때까지를 의미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요 말뜻의 의미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 가지 숙제가 더 있습니다. 숙제가 더 있다. 아니 등속도로 우리 이제 운동을 한다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등속도로 운동을 한다는 것은 우리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울기가 제로니까, 그렇죠? 그러면 가속도가 빵 아닙니까? 그러면 힘도 제로일 거고, 토크도 제로일 텐데, 도대체 뭐죠? 라고 하실 수도 있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 F1의 크기는 0이 맞지 않나요? 얘는 지금 직선 운동을 가정한 겁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시간상에서 보자면 T1과 T2에서 T1일 때 속도 방향과 T2일 때 속도 방향이 똑같죠. 그리고 크기도 똑같죠. 그쵸? 하지만 원 운동에서는 T1과 T2가 있으면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등속도 운동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슨 운동이다? 속도에서 방향이 다르고 크기가 같으면 무슨 운동이랍니까? 등속력 운동이라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F1의 크기를 갖게 되었을 때 속도를 예를 들어서 V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때 접선 속도 벡터가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선을 그으면 반지름이 되죠. 그렇죠? D를 2로 나눈 거죠.
그래서 이 점에서 접선 벡터가 바로 자, 속도 벡터가 된다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러면 요 위치로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에 있는 벡터가 v2가 되겠죠. 속도 벡터가. 그쵸? 자, 이게 이렇게 더 이동을 해서 여기 벡터를 자, v3라고 해보겠습니다. v3 속도 벡터다. 자, 벡터니까 점을 찍어줘야 맞는 표현이겠죠. 그쵸? 자, 그래서 v1의 속도 벡터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v1이죠. 보이시나요? 자, v2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얘를 평행 이동한 거죠. 이렇게. 얘를 이렇게 평행 이동한 거죠. 그리고 v3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얘를 이렇게 평행 이동한 겁니다. 자, 크기는 같으나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발전기의 회전자가 크기는 같되 방향은 다른 힘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요거를 좀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 토크도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일정한 토크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왜? 얘랑 얘는 변할 일이 없으니까. 언제? 정상 상태에서. 아셨죠? 자, 그래서 단위 관성 정수라는 게 자, 왜 이 친구를 집어넣어놨는지 아시겠죠? 그쵸? 얘를 쓰게 되면 자, 시동부터 우리 전격 속도에 도달할 때까지의 자, 에너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요 말은. 그쵸?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요런 친구가 있어요. 얘는 자, 시동부터 전격 속도까지 의미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얘는 시간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얘를 보통 M0라고 합니다. 요번엔 단위 관성정수 2의 1번이죠. 자, 2번에서 제가 자,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자, 스타팅 타임 컨스턴트라고 합니다. 혹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속 시정수라는 표현을 써주게 됩니다. 이번 시간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책을 추천 한번 해주십시오. 어떤 책으로 공부를 하셨습니까? 어떤 걸로 강의를 준비를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제가 선뜻 대답을 해드리기가 어려운 게 어떤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이 필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이 조금 모자르고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이 좀 강하고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이 한 중간 정도 실력이 되고 각자마다 다를 겁니다. 아마. 자, 그렇게 되면 제가 저도 봤었던 책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책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서대로 쭉 있으면 제가 예를 들어서 디귿이라는 책을 예를 들어 추천을 해드렸는데 이 A라는 사람과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뭔가를 추천해 드리려고 할 때. 왜냐면 이게 상당히 책임감이 따른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분들이 보시는 책, 내용이 가장 괜찮고 깔끔하면서도 충실한 책을 제가 가급적이면 추천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보편적이고 내용에도 당연히 충실하고요. 그리고 보기도 깔끔한 책을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리는 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이번 시간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족한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